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편파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겸손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잘할 거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 후원 참여 페이지 상단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편파적이지만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딴지일보를 읽으며 나는 꼼수다를 들으며 뉴스 공장을 보며 제대로 된 뉴스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공장이 힘들다고 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은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 광고 수익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로지 멤버십 수익과 슈퍼챗 등만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보고 듣고 읽었던 김어준의 콘텐츠를 저희는 계속 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액이지만 겸손 멤버십 정기 결제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십시일반 모인다면 우리는 김어준의 콘텐츠를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 멤버십 주소는 따로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일전에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이 언론 개혁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서 언론 분야 이렇게 보면 이제 손석희 씨가 1등이요 20년 동안 언론 분야는. 근데 손석희 씨는 이제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분야의 최고봉이죠. 2등이 누구냐면 김어준이야. 김어준이 저널리스트인가? 아니잖아. 음모론자, 선동가, 저널리스트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중들은 김어준 씨를 저널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이 뭘 하느냐? 이게 뉴스야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정보야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이미 일어나고 있죠. 네, 실시간 접속 네. 20만 명에 엄청납니다. 하루에 100몇십만 명씩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김어준 씨는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규범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요. 네. 절대 공평하지 않아. 편파적이야. 그 다음에 기계적 균형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규범을 파괴한 거예요. 나는 이게 저널리즘의 개혁의 길이라고 봐요. 결론은 편파적일지 모르나 그 편파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과학적이고 공정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개혁의 길인데 이거를 받아들일 주체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밖에 있는 거거든. 그 언론 개혁의 끝을 김어준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주었고 위안을 주었던 그의 행동과 멘트 하나하나 쭉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의 뉴스공장 상황을 탁현민의 오바타임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김어준을 도왔던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깨 위에서 서서 더 넓고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저는 김어준이 그런 어깨를 우리에게 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세상과는 많이 달랐고 많은 다른 안목을 갖고 있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상당 부분 혹은 내가 갖게 된 철학의 상당 부분도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서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어깨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와서 보니까 본인의 말을 못해요. 이 방송을 그만하는 좀 구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제작비를 만들기 쉽지 않아서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빠져나가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이 공장이 언제까지 운영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1877-1907 본인 입으로는 절대 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 뷰티풀 공연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반도 못했고요. 연출이라는 예술가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든 남겨서 여기를 일단 인공호흡기라도 붙여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거였고 네. 다행히 인공호흡기가 붙었습니다. 공장이 계속 돌아가길 원하시면 후원회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50만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멋있게 하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어준은 욕심은 많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만 가져가진 않아요. 그걸로 또 딴짓을 할 겁니다. 아마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우리도 바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김어준 연락 땡큐.